네, 안녕하세요. 자, 5번을 풀이하겠습니다. 5번에 보시면 결과적 가중법 얘기거든요. 옳은 거, 맞는 거를 고르라 그랬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깨끗하게 하고, 자, 기억번부터 보자고. 자, 기억번.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 범죄에 내재된 전형적 위험성이 발현되었다는 점에서 가중처벌의 근거를 찾을 수 있으므로 기본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사람이 실행행위를 완료하지 않더라도 이로 인하여 형이 무거워지는 요인이 되는 결과가 생겼다면 기본 범죄에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되었다는 점에서 이를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다. 맞는 얘기겠죠? 그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맞다는 거 알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결과적 가중범은 고의와 과실이 결합 형태 아니냐? 그죠? 요거 한번 좀 볼까 그러면은 한번 보자고. 결과적 가중범. 결과적 가중범. 자, 이 결과적 가중범 같은 경우에는 고의 범죄와 과실 범죄가 같이 믹싱이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주로 어떤 형태가 많이 나오냐면은 치자가 많이 붙어. 치자. 응? 치자가 붙는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 강간치상, 응? 그 다음에 뭐 강도치상. 그래서 설명을 좀 더 드려보자면은 기본 범죄 강간을 하겠다는 강간을 했어. 근데 예상치 못하게 어떻게 된 거야? 그거보다 더 중한 결과를 발생시키는 거죠. 상해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이것도 보세요. 강도치상. 그래서 강도짓을 했어. 강도짓을 하겠다는 고의로 강도짓을 하는데 자칫하여 어떻게 된 거야? 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과적 가중범에서 시험 문제 나오면은 머릿속에 스치고 지나가야 되는 이론이 뭐냐면은 기본 범죄 제1범죄는 무조건 고의여야지 돼요. 제1범죄가 고의가 아니라 과실인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어떤 게 있냐면은 뭐 과실치상 같은 경우, 그죠? 치자 붙었다고 해서 무조건 결과적 가중범은 아니야. 그래서 아닌 것은 뭐가 있냐면은 과실치상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결과적 가중범이 아니야, 이거는. 예? 기본 범죄가 무조건 뭐야? 고의여야지 돼. 고의로 출발해야 돼. 실행의 착수는 무조건 기본 범죄 고1범죄에서 전부 다 어떻게 해야 돼? 고의로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범죄는 어떻게 된다? 뒤에 범죄는 예상치 못하게 큰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경우, 이런 경우를 전부 다 결과적 가중범이라 그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강간죄가 만약에 5라는 범죄야. 그러면 치상이라는 것은 사람이 다친 거니까 더, 그죠? 뭐 피 흘리고 상해를 입었다는 거니까 더 무겁겠죠? 7이라는 결과. 뭐 이런 거야. 강도가 만약에 뭐 5라고 보면은 치상, 사람이 다쳤어. 요거는 뭐 한 9 정도 되겠죠? 그죠? 어쨌든 수치로 표현하자면 이런 거야. 그 범죄의 무거운 정도가, 그죠? 죄의 무거운 정도가 뒤에 게 좀 세다는 거예요. 요것도 좀 같이 좀 알아두셔. 예? 그래서 중요한 키포인트는 아닌 것에는 기본 범죄 제1범죄가 과실로 출발하는 것은 결과적 가중범이 될 수가 없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또 보자. 이제 니은번에 한번 보자고. 니은번에 보면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협박을 하여 공무원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행위자가 그 결과를 의도할 필요는 없고, 그죠?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으면 족하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제1범죄, 제2범죄, 결과적 가중범에 있어서 요거로 설명을 좀 드려볼게. 공무집행 방해치상죄라는 거, 요걸 가지고 한번 보자. 일단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는 이러한 큰 범죄를 갖다가 지금 고의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상해를 입은 거죠, 그죠? 사람이 다쳤단 말이야. 이 사람 다친 거에 대해서 적어도 어떻게 해야 된다? 예견 가능성은 있어야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제1범죄와 제2범죄를 나누었을 때 제1범죄에서 어떻게 돼? 고의범으로 출발해갖고 예상치 못하게 제2범죄 더 무거운 형을 가지고 있는 구속요건을 건드려야지 돼요. 그리고 뒤에 있는 이 상해에 입은 부분은 예견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그죠? 예, 의도할 필요는 없는데 예견 가능성은 있어야 된다. 예견할 수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맞는 얘기입니다. 이제 디귿번에 한번 가보자고. 자, 디귿번 보자. 갑이 을을 폭행하여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자 극도의 흥분과 공포심을 느낀 을이 이를 피하려다 상해를 입은 경우. 자, 중요한 거는 어디다가 언더라인을 그으냐면은 피하려다라는 요 글자가 중요해. 피하려다 어쩌다는 거야? 상해를 입었어. 그죠? 강취하려고 했으니까 강도짓을 한 거겠죠? 근데 강도짓을 하려고 하는 놈한테 어떻게 그것을 피하려고 하다가 상해를 입었단 말이야. 이 경우에 뭐냐? 결과를 예견할 수 있으면 뭐죠? 강도치상죄로 처벌하죠. 그죠? 근데 처벌할 수 없다. 그래서 틀린 말이에요. 강도치상죄로 처벌합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보자. 자, 요 깨끗하게 해보자까. 자, 요거 지울게. 지금 현재 뭐냐면은 제1범죄 플러스 제2범죄 결과적 가중범의 형태는 뭐야? 제1범죄는 무조건 고의로 출발하라 그랬지? 그죠? 그래서 어떤 결과를 얻었어? 과실로 상해라는 결과를 얻었단 말이야. 대표적으로 아까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강도짓을 갖다가 하려고 했었는데 뜻하지 않게 지금 어떻게 상해를 입은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 뒤에 게 상해를 고의로 저지른 것이 아니라 과실로 저질렀다는 거야. 예상치 못하게 더 큰 법익의 구속요건을 건드린 거란 말이야. 그죠? 그잖아. 그죠? 그래서 이 경우를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하는데 죄명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그죠? 죄명이 바로 강도치상이 되는 거야. 예? 되셨나? 그래서 이거를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까 전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쩌다는 거야.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죠? 강도치상죄가 된다는 거야. 당연히 뭐 상당 인과관계도 뭐 있어야 되겠죠. 그건 당연한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처벌할 수 없다 해서 요 디귿번이 요 틀린 지문입니다. 자, 이제 리을번에 한번 가보자고. 리을번. 자, 강제추행치상죄에서 상해의 결과는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이나 추행행위 그 자체 또는 강제추행에 수반되는 행위로부터 발생한 것이어야 하므로 상해를 가한 부분을 고의범인 상해로 처벌하면서 이를 다시 결과적 가중범인 강제추행치상죄로 상해로 인정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했는데 이거 맞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은 자, 지금 지금 강제추행을 지금 하고 있었단 말이야. 강제추행을 하고 있었는데 자, 뜻하지 않게 지금 이 사람이 상해를 지금 입었거든요. 그죠? 상해를 입었는데 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상해 부분이 과실이 아니라 고의 부분이란 말. 고의가 뒤에 범죄가 고의야. 아까 설명드렸지만은 강제추행 치상죄라는 거에 이 범죄에 있어서 치자 들어간 이 범죄는 강제추행을 했는데 뜻하지 않게 더 큰 구속요건인 상해를 건드렸을 때 결과적 가중범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강제추행은 강제추행대로 했고 상해도 고의범으로 또 발생한 경우야. 여기 나와있잖아. 고의범인 형태로 상해를 저질렀어요. 그러면 강제추행 따로 그 다음에 상해 따로 각각 따로 국밥이라는 거야. 그죠? 그래서 여기 나와있는 것처럼 고의범인 상해 형태로 또 처벌한다고 한다면은 그죠? 이것을 다시 결과적 가중범인 강제추행 치상죄로 인정하여 처벌할 수 없다. 이게 맞는 얘기죠. 그죠? 요 그림으로 여기 설명을 다시 해볼게. 자, 그래서 지금 다 똑같은데 지금 상황이 뭐냐? 이거는 강간이죠. 그죠? 강제추행이죠. 강제추행. 그죠? 자, 봅시다. 이게 만약에 결과적 가중범의 형태였다면은 결과적 가중범의 결과적 가중범의 형태였다면은 이거는
강제 추행 치상이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 뒤의 범죄가 이 상해를 일으킨 이 부분이 과실이 아니라 고의인 경우가 있단 말이야. 고의인 경우.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는 거야. 이 경우에는 따로 국밥으로 따로 죄가 성립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뒤에가 상해 부분이 고의였다 그러면은 강제추행죄 자 1죄가 하나 성립하고, 그죠? 플러스 또 뭐다? 상해죄 또 1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싸잡아서 강제추행치상으로 다시 처벌할 수는 없는 거고, 따로 국밥으로 강제추행죄 1죄, 상해죄 1죄로 봐요. 되셨나요? 만약에 이 뒤의 범죄가 상해 부분이 고의였다면 그 말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고의범인 형태로 상해를 처벌한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예. 그래서 그 말로 봤을 때 강제추행 치상죄의 상해로 인정하여 처벌할 수 없다.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답을 고르면 몇 번? 3번을 고르시면 돼요. 기역번, 니은번, 리을번이 맞고 디귿번은 틀렸습니다. 그 어려운 것 같지는 않아 보여. 내가 보기로는. 예? 되셨나? 그리고 여러분 하나 시험 잘 나오는 건데 요거 좀 알아두셔. 피하려다 아까 전에 상해 요 동그라미 좀 쳐놓으시고요. 요렇게 좀 적어놓을까 거기다가 좀 피하려다 여기에 대한 부분을 한번 강의를 좀 해드릴게. 자 요거 지울게. 요거 자 피하려다 자 잠깐만 요거 제목은 그래도 달아놔야 될 거 아니냐, 그죠? 가중법. 자 근데 지금 우리 공부하려고 하는 거 피하려다죠? 자, 요 피하려다라는 요 말이 등장하면은 시험장에서 다루어지는 건 인과관계에 관련된 거 있죠? 그죠? 요거를 좀 머릿속에 좀 떠올려 주세요. 인과관계가 피하려다 요 말 들어가면 거의 웬만하면 다 있다고 보세요. 근데 그냥 무조건 다 인과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피하려다 이 말 들어가고 예견 가능해야 돼. 예견 가능. 그죠? 예견 가능. 인과관계. 그러니까 요거를 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좋겠어. 자, 뭐를 피하냐?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뭐 상해라든지 아니면 뭐 살인이라든지 뭐 감금이라든지 강간, 강도, 자 뭐 기타 뭐 여러 가지 범죄가 있겠죠, 그죠? 예, 자 요렇게만 적어놓자. 강도 요렇게 해놓고 시험장에 갔는데 뭐 상해를 피하려다, 살인을 피하려다, 감금을 피하려다, 강간을 피하려다, 강도를 피하려다 플러스 예견 가능이라는 요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인과관계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험장 가셔서 만약에 다음 중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맞는 것을 고르시오 나왔는데, 뭐를 피하려다 요런 지금 상해, 살인, 감금, 강도, 강간 요런 거 피하려다가 뭐 어쨌다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은 그 밑에 예견 가능이라는 거 요것이 달라붙게 되면은 인과관계는 무조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문제를 풀어 나가시면은 정답률이 높아요. 이런 노하우는 아무나 안 가르쳐 준다. 내가 진짜 중요한 건데 많이 설명해 주는데, 자 어쨌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까요? 그리고 오늘 12월 25일 2025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인데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고, 그쵸? 예, 필승 코리아 하시고, 예, 좀 여러분 잘 지내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